안녕하세요. 이브닝 투데쇼 고수 정재현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해진 날씨만큼이나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의 귀환과 함께 국제유가의 반등, 그리고 G2발 홍풍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에 봄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시장의 반등, 추세적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봄바람은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걸까요? 이 정확한 시장 진단 이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포도TV 김도영 전문가, 손대상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무료 방송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여러 가지 시장 고민들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가지 또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무료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1023번 두 개의 번호가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친구한테 문자 보내듯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13-3366-82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실 때는요. 반드시 고수라고 적어주셔야지 이 시간에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포도TV 로켓 진단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네, 시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고민은 계속되기 마련이죠. 최고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전화 받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고야, 안 받네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요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많은 분들이 고민 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상하 프론테크요. 상하 프론탱크 매수가 네. 비중은요? 14,100원이에요. 좀 물려 있으시네요, 그렇죠? 네. 제일 궁금한 게 어떤 내용이시죠? 좀 기다리면 이게 네. 뭐 전기차가 좋다 그러는데 네네. 갈까 해서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화 끊으시고요. 화면 보시면서 차트까지 같이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한 프론탱크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은 상한 프로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전 세계에서 2에서 3회 정도, 새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소재 가공부터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일관된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상하 프론테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나 디스플레이 패널, 이송장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장기 자동차보다는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 또 다른 신성장 동력으로 이슈가 될 건지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제품이죠. 그 제품을 통해서 매출이 다변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매출이 다변화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700원 정도인데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예상
주당 순이익이 올해 900원 정도면은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 4분기에서는 3분기보다 실적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하프론테크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작년이었어요. 작년 8월 달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주가가 6,000원이었죠. 그리고 6,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5,000원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서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높은 주가를 좀 제외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보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상하프로테크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후에 반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다행히 50%에서는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50%에서는 6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50%에서 반등은 이전의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확률이 60%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전의 고점까지는 올라갈 확률은 존재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일봉으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올라가다가 저항을 강하게 좀 받을 곳이 어디 있냐면 13,000원 부근에서는 강하게 한번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3,000원은 단기 목표가로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4,000원대는 13,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2차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단기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면서 반등이 나와야 될 곳, 그리고 이전에 지지가 형성되었던 곳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11,300원, 11,500원에서 600원 부분이 있죠. 이때는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지, 이때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10,0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좀 참고해 주시면서 1차 목표가 13,000원, 2차 목표가 14,000원, 그 다음에 이탈가는 1,500원에서 1,6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뭐 수익권으로 빠져나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주가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셔야지만 올라갈 때도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마음의 평안도 가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님 상담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 매출 다변화에 따른 실적 개선 예상된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죠.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13,000원, 2차 목표가 14,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또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신데요. 김도영 전문가님 이제 전화 받아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네, 주쌤입니다. 어떤 종목 저하고 같이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업트론텍이요. 옵트론텍이요. 예, 예. 네, 매수가구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5,780원. 5,780원에 70%요. 20%요. 70%. 70%요. 예, 예.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데요. 예. 그 비중을 한 번에 채우신 건지 아니면 분할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비중이 여러 늘어났어요. 번에 채웠어요. 여러 번 하셔가지고요. 예. 가장 듣고 싶으신 전략은요? 매도 시점이요. 매도 시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전화를 끊어주시고 화면을 통해서 같이 전략을 좀 세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사실 카메라 모듈 쪽에 납품 들어가는 필름 쪽에 강점이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MWC 쪽에서 강점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S7이냐 아니면 G5냐라는 부분으로 언급이 좀 됐던 기업인데요. 사실 이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호불호가 좀 갈렸습니다. 특히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고화소 쪽의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면서 그쪽과 함께 동반 강한 상승세가 좀 있는 반면에 옵트론텍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강하게 기존에는 납품이 됐었고 실적이 좋아졌지만 이 부분이 뺏김으로 인해 경쟁사에게 뺏김으로 인해 실적이 좋지 못했고 다행히도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좀 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중요한 자리일 것 같은데요. 매수 부분에서 차트상으로 좀 보기 앞서서 수급적인 측면을 잠깐 보셨겠는데요. 수급에 보시면 옵트론텍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개인 쪽의 수급적인 측면만 있지 외국인과 기관계 쪽의 공격적인 매수 측면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같은 카메라 모듈 쪽으로 가지고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이겠고요. 자, 일봉상보다는 월봉상으로 조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월봉상에서 바닥권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지금 해야겠죠. 4,800원에는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하는 과정이겠고요. 또한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5,100원대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뭘까요? 4,800원에서부터 5,100원의 이탈만 없으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봉상으로 또 올라와 보니까 기술적으로 5,160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가 부재 쪽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비중 자체 부분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최근 3거래일도의 평균적인 고점이 5,6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600원대 부분에 돌파를 또다시 한번 이번 주에 하지 못한다라면 비중, 보유하고 있는 비중의 절반을 일단 정리를 하고 재매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실 것 같은데요.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G5 쪽에 필름 부분과 관련돼서 동사가 G5가 판매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바닥권을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위쪽에 5,600원대의 절반 비중을 줄이고 나서 다시 5,300원 초반부에 재매수를 해서 단가 작업을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매수하신 단가보다 조금 더 높은 5,97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아쉽다라는 부분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재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죠. 최종적인 목표가 5,97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메모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문자 사연도 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빠르게 속도를 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영 전문가님 상담 진행해 주시죠. 네, 일단 로켓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네. 많이 언급을 좀 드려야 되다 보니까 지금 포도TV에서 양쪽으로 이원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의 가치나 수급적인 측면, 그다음에 업종에 대한 트렌드를 읽고 싶으시다면 포도TV에서 같이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270님께서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전략을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매수가 64,000원에 비중 5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보시면요.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긍정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반면에 기관 쪽이 시장과 마찬가지로 매도 압박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금융투자 창구를 통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연속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본다면 계속해서 바닥권을 외바닥을 만들고 우상향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아쉬운 건 뭐냐면 매수 단가가 조금 높다라는 거죠. 57,000원대에 대한 강력한 매물대가 조금 하나가 공존되어 있는 부분이겠고요. 64,0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올라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단 여기서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59,000원대에 대한 저항대 한 번 정도는 치고 나올 거다. 그렇다면 눌렸다가 가야 되는 부분에서 목표가 매수하신 곳까지는 추가 반등이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페이코를 통해서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842님께서 레드로버를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레드로버 같은 경우는 사실 넉잡을 통해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컨텐츠에 대한 강점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내 기업이 아니겠죠. 중국 쪽으로 이제 매각이 되면서 경영권 쪽으로 넘어가면서 합작법인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 놓고 본다면 오늘 공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기관발 매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긍정적인 시각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5개년 부분에 따른 소비 쪽으로 컨텐츠 쪽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시각일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경영권이 중국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시점인데요. 최근에 VR 관련된 컨텐츠 부분의 합작법인을 빨리 만들므로 해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신규 컨텐츠 부분에 대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위쪽 매물대인 9,500원대 돌파 여부를 좀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12,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단가 작업이 한 번은 좀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점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1,500원대의 저항대 맞고 눌렸을 때 매수 타이밍으로 다시 9,900원대에 재매수를 해서 단가 작업을 해서 비중을 조금 50%까지 올린 다음에 따라서 들고 가보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8,400원대 종가상 이탈할 경우에 손절치고 나가야 된다. 컨텐츠 부분 쪽으로 놓고 본다면 중국 기업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개의 종목에 대한 상담 진행해 드렸습니다. 일단 NHN 엔터에 대해서는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레드러버 종목 눌림목에서 추가 배수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춰보자라는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손대상 전문가님 스피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탑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000원에 20%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폭 손실 중인데 지금 최근에 스마트폰이라든가 요즘에 또 광고 가는 게 뭐냐면 노트북을 메탈로 바꾸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휴대폰 케이스가 메탈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쪽에서 인탑스의 매출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 외에는 뭐 베트남 쪽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금과 투자 자산이 지금 시총의 뭐 130%를 돌파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스권으로 1년이 넘게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런 만큼 일단은 뭐 상단에서 하단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밀리고 있고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18,000원대 있죠. 18,600원, 18,6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22,000원대까지 올라갈 거고요. 22,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23,000원대, 맥시멈 25,000원대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2,000원, 2차 목표가 28,000원, 다만 18,600원 이탈 시 바닥까지, 박스권 하단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탈가는 꼭 지키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루셜텍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86님께서 14,500원, 수익권이신데 비중은 30%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에 뭐 크루셜텍이 BTP를 만들었죠. 광마우스에 이제 뭐 지문 인식까지 되는 서비스 마우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안 문제 바이오, 생체 인식까지 이슈가 되게 되면서 핀테크에 활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실적적인 측면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 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제가 언급을 해드리냐면요. 이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요즘에는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런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점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거 역시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터질 곳은 어디냐면 16,000원 부근이 되게 되면 돌파 시도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16,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17,5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수익권이시니까 타이트하게 한번 보는 것보다는 좀 크게 볼게요. 자, 14,500원 부근 있죠. 14,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흐름이 우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대로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예상을 했던 16,000원을 돌파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돌파를 하게 되면 바로 17,5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이탈가를 14,500원으로 드린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두 개에 대한 또 상담 진행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인탑스 종목 손절가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리스크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빠르게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한 분씩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전문가님 어떤 분 상담 진행해 네, 드릴까요? 9875님께서 청담러닝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13,400원의 비중 20%에 대한 전략을 좀 제시를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청담러닝 동사 같은 경우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다시 한번 우상향 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습성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사실 강점 자체적으로는 초중고등학생, 특히나 중고생에 대한 영업 학습 부분으로 강점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이 이제는 트렌드가 어떻게 됐겠죠? 유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 사실 아쉽지만 방과 후 수업과 마찬가지로 좀 많은 교육비가 들긴 하지만 유아들에 따른 영어 교실이 확대되고 있는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런칭을 했습니다. 청담
아이가르텐이라는 것을 론칭을 함으로 해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청담러닝 같은 경우는 이에 따라서 온오프 부분을 모두 다 섭렵하고 있는 부분에 추가 반등 부분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주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봉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가 하나 나와 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14,200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는 의견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봉상으로 이제 직전 고점 부분인 15,600원대의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겠죠. 시장이 조금 안개 속에 있다 보니까 만만치 않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15,700원 정도에서 한번 이익 실현하시고 재매수 관점으로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단가를 낮추는 방법, 그다음에 위쪽으로 슈팅 나갔을 때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게 방송에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영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저희 주쌤 또는 포도TV와 함께 좀 같이 대응을 하셔야지만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청담러닝 같은 경우에 15,700원에 이익 실현하고 재매수 관점으로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담 러닝 종목 일단은 추가 반등 예상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시면 또 위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손대상 전문가님 네. 어떤 분 상담 진행해 드릴까요? 2130님께서요. 3,500원에 15% 기산텔레콤을 네. 매수하셨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단기 급등 나왔을 때 매수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자, 모두 아시다시피 제4 이동통신에 대한 종목이었죠. 그런데 이제 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제4 이동통신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 외에 신성장 동력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찾지 못한다라는 점은 아쉬움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10월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반등 구간에서 반등은 나왔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 최근에 올라가다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시점을 확인해 보게 되면 최근에 저점을 형성을 했던 부분을 못 뛰어넘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100원대까지는 일단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3,100원을 돌파한 후에 어떤 흐름이 연출이 될 거냐 그 부분인데요.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이후에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기술적인 흐름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3,100원 돌파 시 3,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 횡보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최근에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한 번 정도는 눌렸다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2,838원, 그러니까 2,835원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3,100원, 3,100원을 돌파 시 3,500원까지 목표가를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행인 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언급을 해드렸고요. 제가 뭐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다 보니까 역시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포도TV 검색하시면요. 지금 정태근 쌤이 이번 생중계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산텔레콤 종목에 대한 상담 진행해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주식 고수의 투자 비법을 직접 또 배워보는 시간이죠. 응답하라 투자 비법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저기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 가상현실 요즘 VR 뜨고 있는데요. 전 그거 말고 증강현실 AR로 여기 왔습니다. 과연 주쌤이 여기 왜 왔을까 싶죠? 저 사실은 오늘 신준철 연구원이 하는 그 기법을요. 옆에서 잘 배우고자 오늘 하러 왔으니까 자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도TV 연구원 신준철입니다. 응답하라 투자비법, 저만의 투자비법을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하고 또 그에 맞는 종목까지 언급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간단하게 상대 강도 지수인 RSI 지표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난번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매매는 해보셨는지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피보나치, 일목균형표 등등 많은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매매를 하실 텐데요. 우리가 보조지표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 당연히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 또 언제 종목을 매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RSI 지표의 구성 및 RSI 지표의 저만의 기법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RSI 지표의 구성으로는요.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불리우는 RSI 지표입니다. 최저 기준이 0부터 최고 기준 100까지의 기준이 있고요. 그 안에 두 개의 상단선 그리고 하단선이 있습니다. 상단 기준선이 이것인데요. 상단 기준선 80을 돌파할 경우 우리는 매도의 관점, 그리고 하단 기준선 20선을 돌파할 경우 우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종목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만의 RSI 기법과 그 사용법은 저희 포도TV 홈페이지 및 포도TV 저만의 전문가 카페에 업로드 시켜두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넘어가서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과매도, 과매수 구간이 있는데요. 예시로 쇼박스의 차트입니다. 처음에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고 과매수 구간에서 우리가 종목을 매도한다면 첫 번째로 36%의 높은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과매도 구간에서 종목을 매수하고 과매수 구간에서 종목을 매도한다면 47%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도 마찬가지로 과매도 구간 그리고 과매수 구간에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한다면 34%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좀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종목을 제가 하이로닉과 CJ ENM을 설명드렸었는데요. 괜찮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좀 괜찮았던 네, 흐름이었습니다. 좀 네. 아쉬운 점도 저도 있었긴 한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로닉이네요. 하이로닉도 마찬가지로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지난번 제가 언급을 드렸을 때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을 때였는데요.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고 현재 시점인 과매수 구간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7%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기다리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바닥권의 매수를 좀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바닥권의 좀 공격적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네. 바닥권에 먼저 선취 관점 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다음 간단한, 종목 볼까요? 네. 참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RSI 지표인데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CJ ENM입니다. 마찬가지로 과매도 구간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현재 시점에 좀 보합권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홀딩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반등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텐츠 부분 쪽도 있는 것 같겠고요. 또한 다이버전스 상황에서 RSI, 바닥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같이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차트가 조금 섞여 있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 네. 이제 본인이 네. 뭔가 이 RSI 기존적인 기법 말고 이 속에서 수치를 따로 만드셨죠? 네, 만들었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저만의 RSI 기법을 조금 설명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RSI 기법에서 저만의 특별한 기준선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코스피 중형주에서 코스피 중형주 그리고 1년 동안 있었던 수치들을 다 대입했습니다. 와.
다 대입했고 그 안에 평균값을 구했고요. 음. 다음으로 코스피 소형주에서 그 평균값을 데이터화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종목도 봐야겠죠. 코스닥 100 네네. 그리고 코스닥 미드 300 그러니까 중형주죠. 그리고 마지막 결국은 그러면 대형주냐 중형주냐 소형주냐에 따라서 대입해야 될 RSI 값이 좀 다르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걸 토탈로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평균값을 구해서 지표의 기준선을 조금 변형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좋은데 그러니까 80과 20은 아니라는 거죠? 네, 80과 20은 아니고요. 아까 언급드렸듯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포도 그걸 얘기해 주셨어요. 80과 20인 줄 알고 열심히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잖아요. 네. 그 방법은 포도TV 홈페이지와 저희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네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번 주 대응해 볼 만한 종목 두 가지를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 네. 첫 번째로 i3 시스템입니다. i3 시스템 역시 과거 데이터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하시고 과매수 구간에서 매도한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현재 과매도 구간에 진입되어 있는데요. 네. 과매도 구간에서 진입했을 때 우리는 안전한 수익을 얻기 위해 과매도 구간에서 과매도 구간 하단선을 돌파할 경우 매수하신다면 과매수 구간까지 진입하였을 때 매도한다면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그러면 거라고 이번 주 좀 예상됩니다. 지켜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 i3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바로 부분보다는 이제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매수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한 종목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팅크웨어입니다. 팅크웨어 어디서 같은 익숙한- 경우는 좀 익숙하실 텐데요. 네네. 네. 마찬가지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하시고 네. 과매수 구간에서 매도한다면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재 시점입니다. 마찬가지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죠. 저희가 그때 매수해서 수익 냈던 타이밍이 과매도 영역 구간을 이제 막 벗어날 때 맞습니다. 진입했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네, 저희가 그렇죠? 매수했던 네, 걸로 저희는 맞아요, 기억하고 맞아요. 있고요. 짧은 수익을 얻었다고 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과매도 구간에서 하단 기준선을 돌파하여 상승할 경우에 우리는 매수해서 안전한 수익을 얻기 위해 과매수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한다면 충분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종목 언급 드렸는데요. 오늘의 응답하라 투자 기법 저만의 RSI 기법 소개와 그 안에 있는 종목까지 언급드렸습니다. 물론 보조지표만으로 우리가 100%의 수익을 얻기엔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최소한의 본인 말의 룰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투자의 확률을 조금 높이는 습관을 들여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포도TV 연구원 신준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신준철 연구원을 통해서 배웠던 RSI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 강도 부분이겠죠. 고점과 저점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부분이 세워지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아까서 우리가 팁 하나가 있었어요. 각 대형주냐, 중형주냐, 소형주냐에 따라서 RSI 값을 좀 바꿔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1박 2일 또는 장중 트레이딩 관점에 잘 먹히는, 분봉에서 먹히는 RSI니까 여러분들 전략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포도TV 전문가들의 비장의 무기가 공개됩니다. 결전 포식자. 먼저 팀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포도팀의 성적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상쾌한 출발을 알렸던 팅크웨어 종목인데요. 12.8%의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권이었던 보강산업도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7.4%의 수익인데요. 지난주 종목 남해화학까지 수익을 챙기면서 누적 수익률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포도 팀입니다.
어떤 성적을 이뤘을지 궁금한데요. 손대상 전문가와 고재환 연구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결정적 한방으로 제시하셨던 KG ETS 정말 결정적 한방이 됐습니다. 3,270원에 매수했는데요. 5.6%의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세실업과 락앤락은 안타깝게도 손절 처리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청포도 팀의 성적표입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김대용 연구원 함께하고 있는데요. 역시 지난주 추천주가 좋은 성적 내고 있습니다. 우리산업홀딩스가 4.7%대 수익 챙기고 있는데요. 2,950원에 매수했었던 YTN 종목 역시 3.7%의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여전히 적포도 팀입니다. 무려 21.93%의 수익 기록하고 있는데요. 2위는 청포도 팀으로 3.33%의 수익 올렸습니다. 3위는 건포도 팀입니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 변동 확인해 봐야겠죠. 지난주와 또 동일한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포도 팀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청포도 팀과 건포도 팀의 반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성적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매수했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1위는 적포도 팀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재미있는 찬스 공개가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이번 주 종목들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를 무슨 습관처럼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네. 팀명 자체가 적포도잖아요. 네. 네, 빨간색에 대한 오. 상승을 했기 때문일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손쌤은 보라색이라서. 그래요? 보라색이라서 알겠습니다. 못 가요. 그래서 뭐 저희는 좀 1등을 계속하고 네. 있지 않나라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네. 억진가요? 사실은 앞에도 여러분도 보셨지만 RSI 부분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매매 네. 트렌드도 가능하고요. 많은 우리가 바닥권의 선취 매수 관점에 저희는 적소 매수 타이밍을 좀 노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네. 매수 맥수를 좀 잡는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앞서 강의에서 또 전해주신 강의 비법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위험 분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이 얘기 듣는 순간 탁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시장이 고점 대롱대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위험 분산에서 추가 수익률을 더 가지고 오자라는 부분에 코덱스 인버스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코드 번호가 114800이겠죠.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올라가는 거.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보면 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쌍고점을 만들고 나서 바닥권을 다시 한번 찍고 나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때 얘는 반대적으로 시장이 조금 조정을 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겠죠.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을 잠시 보시면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으면서 위험 분산하고 있다. 기관 발이 현물 쪽 매도 속에서 ETF 쪽 인버스로 위험 분산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본다라는 관점이겠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자체는 제가 너무 길게 잡으면 여러분들의 안티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안티가 될 거라서 시장은 가다 말아야 돼요. 잠깐 눌렸다가 밑으로 빠지는 게 가다 말고 강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2016년도 여러분들과 제가 수익을 좀 많이 챙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짧게 목표가 8,44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7,940원을 제시를 하는데요. 7,940원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4일 날 저점 부근까지로 잡고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시장이 동시에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쪽으로 좀 보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 괜찮죠? 네, 네. 멋진 전략인 것 같습니다. 수익을 잘 내고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냥 무시하고 제 종목이나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두 분의 알겠습니다. 신경전이 대단한데요. 일단은 위험 분산의 관점에서 코덱스 인버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1위 자리 계속해서 수성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손대상 전문가님 이제 네.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난주 종목만 두고 본다면 1위를 기록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부터 또 시작일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꼴찌여서 그런 경우일 수 있어요. 앞에서는 네. 이제 안정을 택했지만 네. 저희는 여전히 공격적인 측면을 갈 수 오.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측면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역시 바닥에서 이제부터 튀기 시작하는 종목을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스마트폰의 주기판 내 프리미엄 비중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대덕 GDS라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시장을 확인해 보게 되면요. 오늘 코스피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했죠.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밀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주가의 방향은 우상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측면에서 대덕 GDS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진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카메라 모듈이 듀얼로 나오죠. 즉 2개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덕 GDS의 매출도 역시 2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성 PCB의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대덕 GDS는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딱 보게 되면요, 앞에서 강의했던 적포도팀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SI가 과매수 구간일 때는 주가는 조정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매수 구간까지 왔어요. 그렇죠. 과매수 구간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튀어 올라가게 되면 과매수 다 의미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바닥부터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 IT 종목의 실적들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공격적인 측면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한 1,8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었는데 조금 미리 들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가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갈 거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500원을 이탈가로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요, 박스권 하단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공격만 바라보고 저희는 공격하는 거예요. 네. 대신 고개를 이탈가 지금 절레절레 흔들고 계신데.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신의 한 수를 한번 던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RSI나 보조지표들에 대한 특히 강도 부분에서는 네.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전혀 지표값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네. 지금 손절가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길래 퉁 하고 바로 손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네. 그거는 의미 없고요. 네. 일단은 내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뭐 네, 다음 주로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수익으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게 네. 되면은요, 뭐 제가 장기적으로는 15,000원 가야 된다. 하지만 수익률 게임이다 보니까 목표가는 좀 타이트하게 12,200원 잡고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 결국은 수익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또 사임인 저희의 또 영역이다 보니까 수익률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탈가 타이트하게 잡고 대덕 GDS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결정적 한 방이 될 수 있을지 이 종목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또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직접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종목 공개해 주세요. 네. 네, 이번 주는 하트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바로 그럼 종목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자, 하트 같은 경우 다들 잘 아시다시피 벽산 그룹 계열의 주방기기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방용 환기시설 케어 서비스 같은 게 시장을 현재 독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전방업체의 어떤 주가 흐름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최근에 건설주 같은 경우에 뭐 시장 상승 영향이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실 처리가 마무리되게 되게 되면서 실적 개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상당히 전방 산업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가게 되면 스마트폰 부품주, 자동차 가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주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그에 따라서 건자재 업체들도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하우시스부터 전체적으로 지금 건자재 업체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로 인한 어떤 저가 매수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자, 최근에 월초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조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고 일단 2월 19일 날 발생된 대량 거래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한 대량 거래가 발생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예상에서 일단 미리 선 침해 관점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인 6,300원, 그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7,150원, 손절가는 5,850원 설정을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자재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하츠 종목으로 대역전극이 또 펼쳐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방송은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정태근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이죠. 계속해서 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적포도팀의 찬스 선택 해봐야겠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지난주에는 두 팀이 종목이 되게 탐이 났었어요. 사실 아, 되게 네. 많이 탐이 났었는데 이번 주 두 종목 보니까 또 저희가 또 이기겠네요. 네, 뭘 그런가요? 고를까요? 어떤 찬스 선택하시겠어요? 일단은 가- 지난주에는 피팅 모델 네, 선택하셨죠? 피팅 모델 이제 조만간에 사용을 할 준비를 할 겁니다. 날씨가 좀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떤 분에게 드릴까도 궁금한데요. 아, 여기 저도 이제 상인답게 해야 되니까 위대한 상인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상인 찬스를 선택했습니다. 본인 팀의 종목과 지정한 팀 종목을 예! 교환한다. 오, 와. 네. 오, 네네네네. 잠깐 정말 잘 고른 것 같아요. 네. 아, 위대한 상인. 지금 네. 바로 또. 그럼 바로 쓰실까요? 써야죠. 왜냐하면 정말요? 저희가 지난주에 상당히 네. 종목이 사실 상대방 종목이었지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손대상 전문가님 네. 동공이 네. 지진이 나고 있어요.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제 종목이 설마. 워낙 좋다라는 걸 알고 네.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설마. 그러니까 본인 종목일 거라고 설마.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설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설마. 자, 위대한 상인 저희 종목하고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교체 시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은 저희가 시장이 좀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보수적 관점의 남해화학을요. 네. 아쉽게도 네, 손쌤의 종목, 손대상 전문가 쪽 팀인 KG ETS와 교체를 하겠습니다. 보강산업 주세요. 네? 보강산업 주세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외모와 같이 아니, 아니. 제 걸 강탈해 가셨군요. 외모도 외모가 그렇게 왜- 생겼셨는데 인신공격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기 꼴찌인데 그것도 봐주지도 않고 아니요, 남해화학이 더 갈 수도 있죠. 네. 뭐- 남해화학이 네. 제 생각에는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봄에는 역시 비료가 네네. 봄에는 비료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좋은 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 가져가세요. 아니. 저는 KGTS를 좀 짧게 수익률 오. 목표로 왜냐하면 지금 대체 에너지 관련 쪽으로 분명히 좀 분위기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뭐 KC 그린 홀딩스라든가 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동국 SNC 등등이 좀 많았었는데 워낙 좋은 기업인데 오늘 또 마침 오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KGETS 대신 이제 목표가를 원래 가지고 계셨던 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을 해서 3,650원 상향 조정해가지고 저희가 포트에다가 변경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가져가시고 수익률은 그대로 주시면 되니까요. 네.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네, 일단은 손대상 전문가님의 또 씁쓸한 표정이 돋보였는데요. 뭐 일단- 남해하게 다 갈 거니까요. 네, 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네. 일단은 두 종목의 희비가 어떻게 또 엇갈릴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찬스 선택까지 해봤고요. 내일 전략 짧게 세워볼까요? 먼저 김도영 전문가님 세워주시죠. 네, 저는 내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초반부터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은 따라가 보자라는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네,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기관 쪽 수급에 주목을 하셨는데요. 손대상 전문가님은 어느 수급에 주목하고 계세요? 외국인이죠. 아, 정말요? 당연히 아, 진짜요? 외국인이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만 봐도 확인이 되잖아요. 외국인 네.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은 그다음에 시장을 간다라는 측면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외에도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업종이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을 저는 이번에는 게임 업종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웹보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NC에서는 이제 뭐 불소 모바일도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방학은 지났습니다만 또 만나면 게임 얘기해야죠. 개강하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매수하는 게임주에 관심을 갖자.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게임 업종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무료 방송의 인기가 또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주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그 방송의 시간 관계상 늘 좀 짧게 간략하게 좀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포도TV를 들어오셔가지고 좀 길게 전략을 좀 세워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실 때마다 좀 흐뭇한 부분이 있겠고요. 어찌됐건 간에 제가 인버스를 포함시키긴 했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계좌는 2016년도에 무조건 아자아자 곱니다. 네, 계속되는 무료 방송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전략 통해서 빨간불 켜는 이번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보내드려야겠죠? 포도TV 전문가들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